1937년 경성 종로. 그해 가을 종로 한복판에 거대한 건물 하나가 우뚝 섰습니다. 6층짜리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옥상에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경성에서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장악한 경성 상권에서 어떻게 조선인이 이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경성. 지금의 서울, 그때는 경성이라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수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앞에는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이 들어섰고 충무로에는 조지아 백화점이, 을지로에는 미나카이 백화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화점이라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온갖 물건이 다 있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흥정할 필요가 없고 구경만 해도 되는 곳.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때는 신세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백화점들이 전부 일본인 소유였다는 겁니다. 조선인은 손님일 뿐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들렸고 일본 물건이 진열돼 있었고 조선인 점원들은 일본인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어떤 조선인들은 백화점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면 입구에서 막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한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은 왜 없지? 조선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박흥식. 그의 이름은 박흥식이었습니다. 1903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15살에 이미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25에는 꽤 큰 상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성에 올라온 건 192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내거리에 있는 한 건물을 보게 됩니다. 디오다큐는 매주 교과서에 없는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건물의 이름은 화신상회였습니다. 원래 조선인 사업가 신태화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흥식은 이 건물을 인수하기로 결심합니다. 1931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을 조선 사람이 파는 곳. 그런 백화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박흥식이 화신상회를 인수한 건 193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화신은 백화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큰 상점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백화점들과 비교하면 규모도 작았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박흥식은 이걸 제대로 된 백화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1932년 화재.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는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무로 지은 건물이 많았고 난방도 불을 떼서 했으니 화재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건물은 상당 부분 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흥식은 달랐습니다. 불이 나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는 더 크게 재건했습니다. 문제는 화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35년 또 화재. 1936년 또 화재.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신 건물은 1930년대에만 5차례나 불에 탔습니다. 5번입니다. 어떤 화재는 실수로 난 것이었고 어떤 화재는 원인이 불분명했습니다. 혹자는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 상인들의 방화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박흥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 불타면 다시 지었습니다. 두 번 불타면 또 다시 지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매번 불이 날 때마다 그는 더 크고 더 튼튼하게 건물을 올렸습니다.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1937년 마침내 새로운 화신백화점이 완공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다시는 불에 타지 않게 지상 6층, 지하 1층, 경성에서 손꼽히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옥상에는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식당도 있었고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인이 주인이었습니다. 종로 내거리 경성에서 가장 번화한 조선인 거리 한복판에 6층짜리 백화점이 우뚝 섰습니다. 일본인들이 남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북촌의 중심 종로에 조선인의 자존심이 세워진 겁니다. 화신백화점이 문을 열자 경성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구경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종로의 자랑, 조선인의 긍지. 화신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화신백화점의 운영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첫째, 조선인 직원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일본 백화점에서는 조선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화신에서는 조선인이 매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경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둘째, 조선 물건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일본 백화점들이 주로 일본 상품을 팔 때 화신은 조선에서 만든 물건들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물론 화신도 일본 물건을 팔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일본 제품 없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조선의 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화신백화점은 문화공간으로도 기능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는 음악회가 열렸고 강연회도 개최됐습니다. 젊은이들은 화신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신에서 보자. 이 말이 당시 유행어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화신은 경성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알리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일본 백화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화신을 무시했습니다. 조선인이 무슨 백화점을 하겠어라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화신이 성공하자 무시는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화신백화점의 매출은 일본 백화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미쓰코시, 조지아 같은 대형 백화점들도 화신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 백화점이 일본 백화점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장악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고 좋은 상품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일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조선인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박흥식이라는 사람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1937년 화신백화점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무렵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조선인 사업가들에게도 선택이 강요됐습니다. 일본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박흥식은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집니다. 그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사업에 참여했고 조선인들에게 전쟁 협력을 권유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이었을까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확실한 건 해방 후 박흥식이 친일파로 지목됐다는 사실입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청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박흥식은 반민특위에 체포됐습니다. 친일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화신백화점을 세운 그 남자가 친일파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반민특위 활동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는 씻을 수 없는 얼룩이 남았습니다. 화신백화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후에도 화신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살아남았고 19만 5,060년대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백화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백화점들이 등장했습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더 크고 더 현대적인 백화점들이 서울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화신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고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1987년 화신백화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50년 넘게 종로를 지켜온 건물이었습니다. 이후 건물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은 종로타워라는 이름의 빌딩이 됐습니다. 화신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1세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인의 자존심을 세운 기업가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변절한 친일파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둘 다 사실일 겁니다. 그는 조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5번 불타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종로에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건 분명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전시체제에 협력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선택의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담도 아니고 단순히 친일파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시대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37년 가을 종로 내거리 6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던 경성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인도 할 수 있구나.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느꼈을 자부심은 진짜였을 겁니다. 그 자부심마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오다큐는 매주 교과서에 없는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께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경성의 또 다른 조선인 기업가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화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업을 일군 조선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